드디어 이제 유튜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그래도 끝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할까 말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고민되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어떤 격식 갖추지 않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야말로 세상 만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리더십, 건강, 꿈, 동기부여, 하여튼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얘기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느끼는 것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 텍스트가 있습니다. 두 번 읽는 손자병법, 제 책이죠. 아시다시피 저는 40년 이상을 손자병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많은 책을 집필했고 최근에 두 번 읽는 손자병법 나왔죠. 저는 손자병법을 거의 지금 보니까 한 15,000번 정도 읽을 것 같아요. 15,000번. 쉽지 않죠. 매일 한 10번, 20번 읽을 정도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횟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돌아가는 여러 얘기들을 손자병법의 명구와 연결해서 융합하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죠.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래서 부담도 없이 그냥 뒷 배경도 별거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할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러나 유익할 거로 생각해요. 나름대로 나이가 이제 65세, 66세잖아요. 벌써. 인생의 경륜도 조금 있고 또 이 손자병법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한 사람으로서 또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42개의 전쟁 지역, 전쟁하는 나라만 다녔죠. 그래서 얻었던 나름대로 통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손자병법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따라가시면은 아마 6개월 안에 손자병법을 최소한 10번 이상 읽는 효과 나올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욕심 아닌 욕심은 여러분들이 손자병법을 저와 함께 1000번 정도는 읽는 그런 효과가 있도록 제가 계속 손자병법의 명구를 연결할 겁니다. 좋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냥,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지. 아니면 저도,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부담 없이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이 손자병법 중에서 이 출세와 관계되는 거예요. 출세를 하려면은 독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손자병법이 뭔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2500년 전에 중국 춘추시대에 살았던 손무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이죠. 이 책은 빌 게이츠부터 손정의 또 주커버거 또 심지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또 모택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수많은 군사, 정치, 경제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책으로 읽혀지고 있는 책이 손자병법이죠. 저도 한 15,000번 읽는 가운데 참 이 책이 대단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많이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느꼈던 내용들을. 이 손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대단하냐. 계속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손보가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되는가? 그 계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요즘 이 뭉개지는 한 인간이 있죠. 잘못된 만남을 가지고 핑계대고 하는 그런 거.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 진위를 떠나서 그런 구설수에 올랐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만남이 참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사실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손모는 누구를 만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손자병법을 이렇게 후세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오나라 왕인 함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녀.
순무는 제나라 태생이죠. 제나라. 제나라를 보면 지금 우리 그 중국의 산동성 있지 않습니까? 산동성. 그 제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과 제일 가깝죠. 그 제나라인데 강태공이 주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서 봉업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땅에서 손모가 약 600년 후에 태어나고요. 그 땅에서 병법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뭔가 잘못됐어요. 전란에 휩쓸려가지고 오나라, 지금 소주시 있죠. 항저우 소주. 그리로 망명을 오고 거기서 드디어 함녀를 만납니다. 함녀. 자, 만남 참 중요하죠. 만약에 손모가 함녀를 못 만났으면은 오늘날 우리 손자병법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왜? 함녀 왕이 결국은 알게 만들었으니까 이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오나라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초나라, 초나라에서 집안이 그 모함에 의해서 멸족당했던 오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자서가 망명해서 오나라 왕 함녀 밑에 있었는데 참 이 똑똑한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손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손무. 이때 손무의 나이가 제가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안팎의 30 젊은 사람이죠. 손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하게 보이고 영특하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났습니다. 오자수도 함녀 왕에게 좋은 인재를 이렇게 천거해서 결국은 초나라와 전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되니까. 5초 전쟁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무를 추천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손무 보고 얘기했겠죠. 뭐가 없느냐? 내가 왕에게 당신을 추천할 테니까 뭐가 없느냐? 뭐 보여줄 거 없느냐? 그때 손무가 마침 제가 쓴 병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손자병법이죠. 이 손자병법. 그 유명한 손자병법을 13편 된 이 죽간,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아니고 대나무에다가 글을 적었죠. 죽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자서가 그걸 들고 함녀왕에게 바치니까 함녀왕이 받겠죠. 근데 어떻게 그걸 내용을 다 이해를 했겠어요. 어쨌든 보니까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자서 보고 손무를 데리고 오너라.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사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손무가 함녀왕에게 가니까 함녀왕이 하는 얘기가 자네 병법 내가 잘 봤다. 그런데 과연 여자들도 그것이 훈련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손무가 누굽니까? 당장에 그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자신 있다. 이상 없다. 내가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다. 이 병법대로. 그때 그러면 내가 다 모아주겠다 해가지고 궁궐에 있는 여인들 모으니까 집합해가지고 집합시키니까 180명이 모였어요. 180명. 그때 손모가 이 궁녀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나누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부터 명령을 할 테니까 북을 한번 치고 가슴을 왼쪽 치면 왼쪽으로 돌아. 좌양좌. 그리고 북을 두 번 치고 오른쪽으로 딱 하면은 오른쪽 우양우.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아. 이렇게 명령, 신호 교정, 명령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말을 듣겠어요? 웃고 뭐 난리 났죠. 어떻게 이런 훈련을 그동안 해봤겠어요? 사실 맞죠. 그런데 사실 그 손부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있었어요. 그 두 부류 앞에 임금이 가장 좋아하는 두 여인들을 한 명씩 대장으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때 이제 손부가 손을 탁탁탁 치면서 집합 다 모여 집합 해도 하는 말이 보니까 너희들 한마디로 엉망이죠. 그러니까 이해한다. 그건 명령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다시 잘 들어라. 이제 다시 내가 명령을 정확하게 할 테니까 이제부터 명령을 잘못 들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때는 내 책임을 묻겠다. 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뭐 그게 뭐 무슨 말을 듣겠어요? 또 어수선하겠죠. 그런데 손무는 또 여지없이 북을 딱 한번 치고 그때
또 명령을 정확하게 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또 여인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막 웃고 뭐 더 처음보다 더 그냥 엉망이 됐다고 봐요. 막 웃고 난리 나고 그냥 휘바람 불고 그냥 뭐 그랬겠죠. 그때 손부가 보고 있다가 다시 집합 해놓고, 처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명령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정확하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책임이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렇게 부월이라고 해서 이 장수가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서 칼이 있어요. 긴 칼. 이걸 탁 꺼내는 거예요. 두 대장의 목을 치겠다고. 그때 위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오왕 함조가 난리 났겠죠. 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두 여인들이 이제 곧 목이 베게 생겼잖아요. 그때 사기의 그 기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 여인들이 없으면은 내가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다. 그러니 살려주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손부에게 이게 죽이지 말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때 손부가 유명한 말을 하죠. 장수가 현장에 나가면은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제8 구변편에 나오는 군명유소불수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임금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을 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으십시오. 이 손모가 그 임금의 전가를 받고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두 여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현장은 비참하겠죠. 참혹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 앞에서 그 두 대장, 그래도 좀 이렇게 힘께나 쓰는 그 여인 아니겠어요? 목을 베어버리는. 그러고 난 뒤에 손모가 다시 명령합니다. 그때부터는 크게 소리칠 이유도 없겠죠. 사실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작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북을 치면서 좌양좌 하니까 그대로 이 두 부류의 여인들이 좌양좌 하는 거예요. 우양우 하니까 그냥 그대로 우양우 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하니까 그대로 뒤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군대가 된 거죠. 그때 손모가 함녀왕에게 이런 말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훈련됐습니다. 당신이 저 부대를 불에 뛰어들라 하면은 그냥 불 속에 뛰어들 것이고, 물속에 뛰어들라 해도 물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함녀왕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세상에 훈련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참 망할 것, 저놈이 밤에 잠을 자도 저 여인들이 없으면 잠도 못 자고, 그 맛있는 음식도 저 여인들이 없으면 밥맛을 못 느끼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왕의 마음은 훈련이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여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너무 그냥 인상 구겨가지고 꾹 참고 됐어. 훈련은 잘 시키는구만 하고 휙 돌아가는 거예요. 휙 돌아서는 순간에 손모가 아주 기가 막힌 말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왕께서는 병법의 글만 좋아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 말 듣자마자 함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저 여인은 죽었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저 손모라는 젊은 사람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놓치면 안 되겠거든. 어쨌든 간에 자기 또 야망이 있으니까 5초 전쟁도 해야 되고, 밑에 월나라 5월 전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손모를 장수로 임용합니다. 이것이 사계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손모라는 사람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 누가 높이 올라갔다, 어떤 자리에 갔다 하면은, 어떻게 알까요, 사실은. 그죠? 이 손모는 그 여인들이 얼마나 엉망이고 훈련 안 되었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미리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임금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도 의도적이죠. 그 여인을
대장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어수선한 것도 사실 기다렸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히려 기다렸던 상황, 뻔히 아는 그런 상황을 기다렸잖아요. 그걸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손모가 의도적으로 사실 한 거거든요.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임금에게 장수로 임용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요즘 출세 다 좋아합니다. 저도 군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장관도 되고 싶고 올라가고 싶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과장, 부장, 차장 쭉 있잖아요. 부사장. 누구나 출세는 원합니다. 조직 사회에 있는 사람 치고 출세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농사 지어야 돼요. 무슨 조직 사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유튜브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회사 다니는 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또 어떤 조직에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초연해. 나는 그냥 있겠어.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조직 사회는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손모에게서 뭐를 배워야 될까요? 또 뭐를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일단은 윗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뭐를 원하는가? 사실 오왕함녀 입장에서는 출중한 장수를 원했어요. 훈련 잘 시키고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참 이 함녀의 마음을 이렇게 울컥하게 하고 슬프게도 만들고 고통스럽게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였어요? 윗사람의 그 심정, 윗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뭐를 원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출세의 핵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앞으로 여러 상황을 같이 나누면서 또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손자병법 세성만사 제1화 독한 인간이 출세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